안녕하세요. 김계발입니다. 제가 굉장히 힘든 지난주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래도 나름의 얻은 것들이 많아서 회고도 할 겸 기억이 날아가기 전에 영상으로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제 카프카로 두 마리 토끼 잡기 일관성과 처리량이라는 제목으로 좀 시작을 해봤고요. 목차는 이렇게 5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서요. 두 편으로 좀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부터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은 로키로부터 라고 첫 번째 챕터 이름을 지었습니다. 회사에 이제 인프라 팀이 있었는데 인프라 직원분들이 모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동료분이 떠나시고 나서 이제 외롭게 떠있던 이제 로키가 고장이 나버려가지고 이제 저희 백엔드 구성원이 조금씩 손을 대봤지만 계속 죽더라고요. 며칠 못 가고 자꾸 죽기를 반복을 해가지고 로키를 좀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하고 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그 아키텍처에서 뜻밖의 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완전 우리 서비스를 위한 아키텍처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로키가 이제 로그를 핸들링하기 위한 그런 컴포넌트 툴 같은 친구이고, 저희 서비스도 로그성,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도 로그성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둘이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제가 느꼈던 부분은 CQRS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뭔가 아키텍처 단위에서 리드랑 라이트를 나눠볼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프로그래밍에 재미를 느끼는 순간들이 이런 순간들인 것 같은데요. 어떤 한 개념을 추상화 레벨을 다르게 하면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을 바라보는 거,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CQRS에서 커맨드랑 쿼리를 나누라는 걸 그냥 DB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소스 코드 혹은 그냥 DB를 두 개를 놓고 뭐 레파지토리 코드 정도를 나눠서 바라보는 그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 추상화 레벨에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로키 요번에 아키텍처를 보니까 그냥 아예 아키텍처 레벨에서부터 쓰기와 읽기를 이렇게 분리해서 가져가고 있는 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이트와 리드를 이 정도 수준에서도 나눠서 바라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요. 뭐 전체적으로 좀 가볍게 보면은 어쨌든 인풋을 넣어주는 친구가 있는 거고, 이제 쓰기에 결과물이 들어갈 그런 저장 공간이 여기 있는 건데, 이제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뭐 버퍼도 두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로그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로그를 잘 살려주기 위한 역할로서도 얘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디에다 어떻게 넣어줄 거냐, 뭐 몇 개를 나눠서 몇 번을 저장할 거냐, 뭐 이런 거를 관리해주는 친구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저장 공간 자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에 대한 어떤 플러스 알파 같은 친구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읽기 쪽에선 읽을 건데, 옛날에 있는 저 S3 같은 곳에서 갖고 와서 읽을 거냐, 아니면 지금 여기 버퍼에 담겨 있는 걸 갖고 와서 읽을 거냐를 뭐 캐싱된 정도에 따라서 갖고 와서 보여준다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항상 저희 서비스 아키텍처를 표현할 때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이것도 물론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쓰기랑 읽기가 뭐 나름대로 조금은 분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걸 읽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로키를 보고 난 다음부터는 아키텍처를 그릴 때 이런 흐름으로 그리고 있어요. 한쪽에서 이렇게 쓰기가 들어오고 그거를 가져다가 읽는다 해서 전체적으로 플로우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흘러간다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 것 같습니다. 로키의 아키텍처를 본 지는 조금 됐는데 이제 또 뭐 당장 바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마음속에만 이렇게 담아놓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때마침 새로 들어온 태스크를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적용을 하기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좀 섰습니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원래 서비스가 갖고 있던 좀 고질적인 문제는 이게 외부 인력이 하던 프로젝트를 이제 넘겨받아서 진행을 하는 상태인데요. 그 조회 쪽을 보면 여러 개의 엔드포인트가 하나의 이제 이 소스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엔드포인트가 나가고 있는데, 로직이 거의 서비스 엔드포인트별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공통된 이야기를 하는 로직이 여러 개로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수정하기에 따라서 싱크가 다 자꾸 깨지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뭐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서 이렇게 봉합은 해놨었는데, 그래도 추가로 뭔가를 더 넣는다는 게 되게 좀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로그 타입과 새로운 로그 타입을 이렇게 합쳐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왔고요. 그거를 이제 또 이 맵 페이지를 다 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추가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쓰기 플로우에서 좀 많은 작업들을 기존에 하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수지 플로우가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별도의 서버는 두고 있는 상태였지만 저장하는 플로우에 저장 이외의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IO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처리량이 좀 떨어지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봉합을 한다고 이제 뭐 DB/IO 많이 나가던 거 좀 묶어서 처리를 하고 캐싱도 걸어놓고요. 뭐 불필요한 거는 뭐 이제 꼭 성공을 이제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친구는 파이어앤포가스로 처리를 좀 해놓고 뭐 이런 처리들을 좀 해놨었는데 그래도 이쪽에 손을 좀 대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커다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해결책이 필요했는데 하나는 수집된 모든 데이터가 공통된 로직을 좀 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구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플로우를 타고 들어오면서 어떤 포인트 하나에서 딱 잡아서 모든 흐름이 다 그곳을 거치게끔 만드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나아가서 저장 시점에 이것저것 하는 걸 이 플로우 안에서 여러 개의 필터를 꽂는다는 느낌으로 이제 필요한 흐름을 제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하나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DB/IO 횟수가 잦으니까 이거는 모아서 한 방에 좀 IO 횟수를 줄이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모을 수 있는 어떤 버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제스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우리 서비스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였는데요. 결국은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가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고 있어서 Q를 사용해야 하면 이제 시간도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메모리 버퍼가 인제스트의 메모리 버퍼가 이제 인서트를 벌크로 할 수 있게끔 버퍼링을 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데이터 유실이 발생하지 않게 WAL 같은 왈의 역할도 해주는 거니까 저희 서비스도 데이터가 절대로 유실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Q와 왈의 성격을 좀 같이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버퍼로서 카프카를 선택해서 아래와 같이 좀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 1차 시기로 만들었던 이제 아키텍처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일단 라이트 쪽만 가지고 왔는데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하면 서버가 이제 Q에 먼저 에이싱크로 비동기로 넣고요. 그 다음에 카프카에 넣고 먼저 클라이언트한테 반환을 해주는 거죠. 그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뒤에 DB/IO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더 빠르게 더 빠른 속도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처리량이 좀 늘어난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저장 시점에 원래는 요 세 개가 저장 시점에 이거 대고 저장하는 플로우를 이렇게 한 방에 타고 있었는데 이제 Q에다 대고 컨슈머를 이제 프로세서를 따로따로 둬가지고 각각의 알아서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각각이 알아서 이제 응답을 해서 처리를 한다. 이런 플로우를 만들어서 이 IO 자체가 좀 독립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봤는데 이제 최초에 만들었던 거는 현재 에지즈를 다 일단 커버를 할 수 있는 형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추가 기능을 좀 얹으려고 봤거든요. 그래서 요걸 바꾸면서 이쪽을 이제 원래 초당 IO에서 벌크 인서트로 바꿔놓은 상태였는데 이게 또 벌크 인서트에서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새로 들어온 그런 타입의 로그에 대해서 뭔가 전처리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벌크 인서트 시점에 하기가 부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는 조금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기존에 조금 이제 아키텍처를 확장해서 보면 저희 클라이언트가 결국 이제 게이트웨이를 바라보게끔 되어 있고요. 이번에 게이트웨이도 새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 로직은 이렇게 해서 서버 타고 DB로 들어가고요. 새로 만든 로직은 서버를 타고 Q에 넣고 반환하고요. 이런 플로우인데 이쪽에서 보니까 기존 로직을 수정하지 않으려면 이 널러블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가 첫 번째 만났던 고민이었고 그래서 전체 아키텍처를 좀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작성해 놓은 콘텐츠는 여기까지라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영상도 오랜만에 찍고 하니까 횡설수설 하는 느낌도 좀 있고요.
이거 또 완벽하게 준비해서 영상 찍어야지 하면 또 뒤로 한도 끝 없이 밀릴 것 같아서 일단은 빠르게 기록을 한다의 의미를 두고 좀 미완성 상태이지만 영상을 좀 찍어 보았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부분도 빠르게 정리해서 영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다들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요. 내일 하루만 더 하면 또 쉬니까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